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잠깐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널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널리즘에서는 두 가지 글이 있어요. 두 가지 글. 그 저널리즘적 글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사, 취재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논설이나 칼럼 시론을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글쓰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 그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널리즘의 위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 저널리즘의 위기가 왜 생긴 거예요? 그건 왜 생겼냐면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준수돼야 될 원칙, 저널리즘에 대한 원칙을 어, 일탈하는, 해서는 안 되는 글쓰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거는 어, 기자나 논설위원들이 좀 자질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예, 자질이 많이 떨어지죠. 저널리즘에 준수해서 글쓰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널리즘의 위기가 뭐 도래했다, 막 문제다 이래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예. 어,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있어요. 한겨레 신문 취재 기자가 있어요. 조선일보 취재 기자가 있어요. 이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서 같은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제 취재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홍남기 뭐 부총리가 떠드는 기자회견하고 뭐 정부 발표하는 거에서 이제 취재를 나갔어. 그래서 와서 기사를 써서 송고를 했어.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취재 기자니까. 기사 작성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안 나와. 똑같이 안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홍남기 그 경제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10가지를 얘기했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는 쓰고 4가지는 안 써. 이 4가지는 숨겨.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써요. 한겨레 신문은 여기서도 여기 한 7개는 쓰고 3개는 안 써.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 정파성을 띄우고선 기사를 쓰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 자기 신문사가 이제 그 취하는 거기에 유리한 그 사실들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 몇 개는 감춰. 근데 조선일보 기자도 그렇게 하고 감추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쪽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은 홍남기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렇죠. 이쪽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취재 기자는요, 정파성을 띠면 안 돼요. 정파성을 갖고선 그, 그 취재 기사를 쓰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취재 기자가 해야 할 그 자세라고. 근데 자기 유리한 쪽, 자기 신문사에 유리한 기사, 유리한 사실만 보도하고 불리한 부분은 빼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기자는, 그 취재 기자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사를 쓰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래서 정파성을 띠면 안 되는데 정파성을 띈단 말이야, 취재 기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의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각 신문사, 한겨레 신문에는 논설위원이 있죠. 칼럼니스트들이 있고 시론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정파성을 띄워도 될까요? 띄워서는 안 될까요? 그건 띄워도 돼.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뭐 가치관이라든가 뭐 견해라든가 식견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파성을 띌 수밖에 없어. 그런 글은. 다만 이제 그것이 객관성을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는 자기 실력에 걸린 거죠. 실력에 달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 글쓰기 중에서 글쓰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정파성을 띄면 안 돼. 이건 정파성을 띄워도 돼.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죠? 근데 취재 기사는 정파성을 띄워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벌써 취재 기자들이 어떤 특정한 정파성을 가지고 우선 취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저널리즘에서 금하는 거라고.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일탈하는 행위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재 기자들은 있는 거를 다 전달해야 돼. 자기가 들은 거는 자기가 다 전달해야 돼. 거기서 요거는 빼고 요거 유리하니까 요 기사만 써야지, 요 내용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저널리즘이라는 것이죠. 어, 쉽게 말해서 취재 기자는요, 그 어떤 자기가 지득한 그 사실과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 들었으면 들은 걸 다 써야 돼. 자기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선 자기 견해를 펼치는 이 논설위원이나 그 칼럼니스트나 농객들은 정파성을 띄워도 돼. 띌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주장을 펴는데,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나는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기 입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파성을 띄워도 돼. 그렇죠? 근데 그 취재 기자들은 정파성을 띄워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금기 사항을 어기는 기자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이제 저널리즘의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됐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글짓기와 글쓰기, 그다음에 글쓰기에 글에서 이제 뭐 저널리즘 얘기도 하고 쭉 했죠. 예. 그건 다 정리한 것 같고, 여러분, 글쓰기 해야 되는, 그러니까 머리 위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제 뭐 감성에 그 가슴 위주로 해야 되는 글이나 일이 있고, 그렇죠. 근데 머리 위주로 해야 되는 것에 감성적인
그걸로 하면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바보 소리.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는 참 주무한 게 뭐냐면은 그 머리 위주로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뭐 국정을 논한다든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일에는 박근혜는 그런 일에 그런 토론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머리 위주로 하는 일이 되게 그런 능력이 없죠. 그건 좀 사고력을 요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나는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 그 의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서 바쁜 꿀벌은 어, 쉴 새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보죠, 바보. 지적인 일을 머리 위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바쁜 꿀벌은 뭐 쉴 새도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그건 글짓기의 영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바쁜 꿀벌은 뭐 쉴 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런 지식인들 지적인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바보 소리 듣는다고. 전욕이 박근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베이비 토크라 그러잖아요. 그게 베이비 토크거든. 지적인 일을 하는데 바쁜 꿀벌은 뭐 쉴 새도 쉴 틈등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짜증나죠. 그 뭐 레포트를 이제 조별 과제를 한단 말이야. 대학 이제 들어가면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별 과제가 뭐 이렇게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별 과제로서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에 대해서 이제 조별 PPT를 작성해요. 근데 저마다 이제 조원들이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여기에선 요런 내용을 넣자, 이런 내용을 넣자. 그렇게 조별 과제를 하는데 박근혜가 바쁜 꿀벌은 뭐 쉴 틈도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짜증 나잖아요. 여기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내용을 떠들면 안 된다고. 머리 위주로 하는 데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소설 쓴다, 드라마 쓴다 그러면 여기서 조별과제 하면 야, 여기에서 이런 멘트를 좀 이런 대사를 넣자 이러면 넣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멋있는데 이거는 이러면 넣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짬뽕한 글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하는 일이 있고 가슴으로 하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글의 종류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는 일도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쪽은 예술의 영역이고 이쪽은 그 학문의 영역이고 그렇죠. 14분 됐으니까 또 쉬어야죠. 예.